사실 여러분, 술이 불면증을 유발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? 실제로 내가 자기 6시간 전에 마신 술도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. 정말 제가 진료 보면서 많이 보는 케이스가 이 술이 깨면서 잠이 깨고요.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오냐면 술에 대한 금단 증상이 같이 와요.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막 공황 발작까지 오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. 제가 요즘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정말 불면증, 우리나라 수면장애 치료의 정말 최고 권위자인 우리 이유진 교수님께 조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. 그 서울대학교 병원 외래 가서 참관도 하고 또 수면 검사를 실행하고 판독하고 하는 것들 배우면서 되게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불면증을 없앨 수 있는 정말 좋은 습관들,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셨으니까 이번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네, 첫 번째, 침실의 시계를 치우셔야 됩니다. 정말 항상 모든 불면증 진료에서 항상 적용되는 부분인데요. 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평소에 성격적으로 긴장도가 높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좀 잠이 들 때, 또 중간에 깼을 때,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지어는 그 시간을 모두 다 메모해서 오시는 분들까지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수면의 습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잘 치료가 이루어진다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깨는 시간, 뭐 잠드는 시간, 뭐 중간에 못 잤던 시간,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파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. 굉장히 역설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잤는지 얼만큼 못 잤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이게 막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뭐 논문이 나오고 이러한 방법은 아닙니다. 하지만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그래서 늘 진료 보실 때 체크하는 게 항상 뭐냐면, 침실에 시계 치우셨나요? 중간에 깼을 때 시계 보시나요?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중간에 시계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게,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 시험 성적표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겠어요? 불편해지겠어요? 그러니까 내가 잤다가 내가 불면증이 가뜩이나 있는 환자인데 자다가 깼을 때 몇 시에 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역설적으로 긴장도가 올라가는 수면에 대해서 역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잠들지 못하거나 또 중간에 깼을 때 시계를 보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몸을 깨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불면증에 대해서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나쁜 습관이니까 절대로 중간에 깼을 때 시계를 보시면 안 됩니다.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. 질문 있습니다. 네. 요즘 핸드폰입니다. 그래서 정말 맞아요. 요새 중간에 깼을 때 안 그래도 이렇게 핸드폰 확인하시는 분들 많은데,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,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약을 먹고 잠에 든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고, 예를 들면 내가 7시에 일어나야 된다, 출근을 하려면 8시에 일어나야 된다 하면은 그 시간만 알람을 맞추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 놓으시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중간에 깨더라도 절대로 몇 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알람이 울릴 때만 일어나면 된다,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계를 안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. 그래서 그냥 깨야 될 시간만 알람을 맞추셔서 서랍 속에 휴대폰을 넣어 놓으시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실전적인 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서울대학교 병원 가야지 명희 교수님이 늘 하시는 조언입니다. 여러분, 이거 정말 보약이 되는 습관이니까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커피인데요. 이 커피가 우리가 먹으면 잠이 깨잖아요. 이 잠이 깨는 이유가 뭐냐면,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막 카페인이 붙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이 적어져요. 그래서 뇌가 반짝하고 깨어나는 그런 각성 효과를 주는 건데요. 이 카페인의 반감기가 3에서 7시간 정도 됩니다. 커피를 마시게 되면 30분 정도 이내에 작용이 최대치에 올라가고요. 근데 또 예민한 분들은 내가 마시면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,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.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좀
좀 아데노신 수용체가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14시간 이상까지도 그 작용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작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고요. 내가 커피를 먹어야지 조금 낮 동안에 활력 있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닝커피 정도는 드시는 거는 크게 수면에 문제가 없겠습니다. 하지만 내가 나는 밤에 커피 먹어도 잘 자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잠이 드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실제로 커피를 마신 이후에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그때 이제 수면의 구조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좀 각성되고 수면의 질이 얕아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마셔서 잠이 드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뇌파나 수면의 질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커피를 드시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,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소량의 카페인은 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커피를 안 드시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, 술. 사실 여러분, 술이 불면증을 유발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?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기 6시간 전에 마신 술도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. 이게 술이 좀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잠이 편하게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맞지만,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 때문에 수면 중에 각성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잠이 얕아지고 분절화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우울증의 결과로 좀 불면증이 따라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가치료로 술을 드시는 분도 꽤 많은데요. 그런 경우에 정말 제가 진료보면서 많이 보는 케이스가 이 술이 깨면서 잠이 깨고요.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오냐면 술에 대한 금단 증상이 같이 와요.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막 공황 발작까지 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술은 정말 잠을 잘 들게 하는 느낌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악영향을 준다.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늘어지고 이완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자면서 사실 많이 깨게 되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호흡기 근육이 다 늘어지고 이완되게 되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돼서 자다가 좀 저산소증에 걸려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히려 더 많이 깨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술은 절대로 많이 마실수록 안 좋다.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네 번째, 운동입니다. 그래서 미국 수면재단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76%에서 83%의 분들이 수면의 질이 매우 좋다고 답변했습니다. 반면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수면을 잘 취하시는 수치가 56%로 낮았는데요. 사실은 운동이 정말 잠을 잘 자기 위한 운동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한 3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야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몸이 각성이 돼서 좀 잠에 드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잠들기 한 2-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연구 결과가 다 분분해요.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, 무산소 운동이 좋다,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유산소 운동, 무산소 운동 모두 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운동 종류를 가려가면서 강박적으로 이 운동이 좋다더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운동을 하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좀 운동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셨으면 좋겠고, 또 이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막 강박적으로 또 운동에도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랑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도 좋고, 그냥 전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면 수영, 파워워킹, 웨이트 트레이닝. 또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렇게 근력 운동이잖아요. 그래서 근육에 이렇게 힘을 빡 줬다가 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불안도를 좀 낮춰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고 좀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스트레칭, 햇볕을 보면서 하는 등산, 이 모든 운동의 종류들이 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,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요. 침대에서 핸드폰, TV 보지 않기.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. 사실 저도 누워서 핸드폰 자기 전에 이제 보면서 잘 때 많죠. 여기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불면증 때문에 유튜브 보다가 이 알고리즘이 여기로 인도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, 사실은 이제 휴대폰을 보는 게 되게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밝은 빛을 쪼이는 행위 자체가 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누워서 눈앞에 대놓고 휴대폰을 보는 게
정말 잠드는 데 있어서는 각성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밤 동안 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숙면에 방해가 된다. 그래서 점점 잠이 뒤로 밀리게 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낮에 피곤해서 또 낮잠을 자서 더 잠이 뒤로 밀리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러한 생활 습관 때문에 낮밤이 바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도 잠 안 오실 때 막 유튜브 보면 잠이 든다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. 하지만 이게 침대에 누워서 눈앞에다가 휴대폰 놓고 보는 습관은 되게 안 좋은 습관이고요. 내가 정 좀 뭐를 봐야지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온다. 이런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좀 마루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약간 좀 멀리 떨어진 TV를 보시는 것 자체는 조금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도 좀 긴장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누워서 유튜브로 뭐를 본다.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명의가 알려주는 중요한 수면 습관들. 이 습관들 한 5가지만 잘 실천해 보셔도 정말 여러분 수면제 먹지 않고 잘 잘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.